보스턴의 유서 깊은 가을 햇살 아래 70세에 은퇴한 건축가 조지는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건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보스턴 건축학회에 가입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찾았다. 그러나 그 어떤 웅장한 건물도 어떤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회 모임에서 그는 68세의 전직 사서 엘리너를 만났다. 그녀는 우아한 백발과 보스턴의 풍부한 역사만큼이나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엘리너는 이혼 후 40년 넘게 살아온 보스턴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애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특히 비컨 힐의 조약돌 거리와 백베이의 고풍스러운 브라운스톤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눈빛이 반짝였다. 조지는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매료되었고, 특히 19세기 건축 양식에 대한 토론에서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현대 건축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보스턴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모임이 끝난 후 그들은 비커닐의 아늑한 퍼볼드 챕터로 자리를 옮겼다. 펍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낡은 나무 탁자가 주는 편안함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보스턴의 역사, 문학,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지는 30년간 건축가로 활동하며 겪었던 도전과 성취,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을 털어놓았다. 엘리너는 사서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던 경험, 그리고 이혼 후 홀로 서기를 하며 느꼈던 자유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스턴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엘리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제 삶의 일부이자 제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모든 벽돌과 골목길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건축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건물이 단지 벽돌과 철골의 조합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여진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공감했으며 때로는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엘리너의 문학적 소양과 역사적 지식은 조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그녀의 유머 감각은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며칠 후 조지는 엘리너에게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투어를 제안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들은 붉은 벽돌길을 따라 걸으며 보스턴의 역사를 되짚어보았다. 엘리너는 마치 역사책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처럼 각 장소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여기가 바로 보스턴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엘리너가 킹스 채플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1770년 3월 5일 영국군과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죠.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꼈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폴 리비어의 집, 올드 노스 교회, 벙커힐 기념탑 등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어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럼 없이 공유했. 특히 그들은 독립과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공통된 가치관을 발견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투어가 끝날 무렵 그들은 보스턴 퍼블릭 가든의 푸른 잔디밭에 앉아 피크닉을 즐겼다. 조지가 준비해온 샌드위치와 샐러드는 소박했지만 그들의 대화만큼이나 풍성한 맛을 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엘리너. 조지가 말했다. 덕분에 보스턴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엘리너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당신과 함께 걸었던 프리덤 트레일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 마치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조지는 엘리너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뜻한 설렘. 그렇게 보스턴의 아름다운 가을날,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들의 만남은 마치 잘 쓰여진 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우연과 필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지와 엘리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미술관을 관람하고 콘서트를 즐기고 공원을 산책하며 보스턴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했고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삶의 즐거움을 재발견했. 그러던 어느 날 엘리너는 조지를 자신의 아파트에 초대했. 그녀의 아파트는 백베이의 고풍스러운 브라운스톤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격만큼이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 서재에는 엘리너가 평생 수집한 책들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화초들이 싱그러운 잎을 뽐내고 있었. 제 작은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조지. 엘리너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 조지는 아파트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엘리너. 당신의 취향과 안목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에 온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들은 엘리너가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 엘리너는 자신의 과거, 특히 이혼의 아픔과 홀로서기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 결혼 생활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어요. 엘리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조지는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저도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말이.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 어느 토요일 이른 저녁, 엘리너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초판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히 첫 장을 넘겼. 이 책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엘리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은 1885년에 출판된 거예요. 그 시대의 감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 조지는 그녀 옆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책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는 것 같아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엘리너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책장을 한 장 한 장 소중히 넘겼다. 책은 제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지식은 저에게 큰 위안과 영감을 주.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그때 조지는 엘리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으며 오랜 세월 책장을 넘겨온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 엘리너, 조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엘리너는 고개를 들어 조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45살의 그녀의 딸, 사라를 임신했을 때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조지. 엘리너가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소녀가 된 것 같.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포개졌. 그들의 키스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일깨우는 것처럼 부드럽고 달콤했.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며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그들은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서로의 페이지를 넘겨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했. 다음 날 아침, 엘리너의 아파트에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조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 보스턴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 좋은 아침이에요, 조지. 엘리너가 침대에 누운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 조지는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너.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엘리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꿈 같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로 약속했. 그때 엘리너의 딸 사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엘리너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 어제 저녁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엘리너는 조지를 바라보며 윙크를 했다. 걱정하지 마, 사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어제는 좀 바빴어. 사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엘리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지와의 관계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사실은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조지라고 하는데 아주 멋진 분이야. 사라는 깜짝 놀란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엘리너는 딸의 반응에 긴장했지만 조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리너는 조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그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했다. 사라는 엄마의 행복한 목소리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상처받는 건 싫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엘리너는 사라의 걱정을 이해했고 조지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했다. 조지는 사라의 반응에 긴장했지만 엘리너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남에 동의했다. 며칠 후 조지와 엘리너, 사라는 보스턴 퍼블릭 가든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사라는 조지를 보자마자 그의 인상과 태도를 꼼꼼히 조지는 긴장했지만 예의 바르고 진솔한 태도로 사라를 대했다. 따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라 씨. 조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조지 씨. 사라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지를 바라보았다. 엄마한테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많아요. 조지는 사라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엘리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님께서는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사라는 조지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가 어머니에게 진실된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조지 씨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식사가 끝날 무렵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조지와 엘리너는 사라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세 사람, 아니 그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친구, 이웃, 동료에게 늦은 나이에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보스턴의 오래된 건물들처럼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봄날처럼 싱그럽고 그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 사라와의 만남 이후 조지와 엘리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 그들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렸고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 그들은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했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며 인생의 즐거움을 재발견했. 어느 날 조지는 엘리너에게 찰스 리버에서 보트를 타자고 제안했.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들은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잔잔한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엘리너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 찰스강에서 보트를 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엘리너가 말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 조지는 노를 저으며 엘리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청춘이 된 기분이에요. 마치 시간이 우리를 위해 멈춘 것 같. 그들은 보트 위에서 보스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 조지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고 엘리너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지가 엘리너의 손을 잡으며 말했.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엘리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너무 기대돼요. 그들은 찰스강 한가운데에 보트를 멈추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깊은 사랑과 유대감. 사랑해요, 엘리너. 조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 저도 사랑해요, 조지. 엘리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그들의 포옹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것처럼.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자주 만났고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 그들은 서로의 가족,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보스턴에는 첫눈이 내렸다. 조지와 엘리너는 눈 덮인 비커니를 걸으며 로맨틱한 겨울 데이트를 즐겼.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며 겨울의 낭만을 만끽했. 눈이 오니까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엘리너가 눈송이를 맞으며 말했.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동화 같아요. 조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엘리너,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건 어때?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하고 싶어요. 엘리너는 조지의 제안에 뛸 듯이 기뻐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조지. 당신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여행이라니. 상상만 해도 행복해. 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유럽 여행을 계획했고, 함께 여행 가방을 싸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거예요. 조지가 짐을 싸면서 말했. 맞아요, 조지.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곳도 천국이 될 거예요. 엘리너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 그들은 독일의 니른베르크,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체코의 프라하 등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 그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을 구경하고 따뜻한 글루바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조지. 엘리너가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엘리너. 조지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들은 프라하의 카를교 찰스 브리지를 걸으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 그들은 다리 위에서 소원을 빌었고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 여행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그들은 더욱 깊어진 사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 어느 봄날 조지는 엘리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보스턴 퍼블릭 가든으로 데려갔. 엘리너,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조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말했. 당신은 제 삶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엘리너,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 엘리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조지는 엘리너의 손가락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들은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 그들의 결혼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 결혼 후 그들은 더욱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며 추억에 잠겼. 앨범 속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모습,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여행했던 곳들의 사진들이 가득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함께했네요, 조지. 엘리너가 사진들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엘리너. 조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만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자 동반자였으며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았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그들은 함께 노을이 지는 찰스 강변을 산책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조지. 엘리너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엘리너. 조지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저녁 노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영원히 함께했고 그들의 사랑은 보스턴의 역사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사라 이야기. 엄마의 새로운 시작. 사라는 45살의 싱글맘 간호사로 이혼 후 홀로 아들 마이크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엘리노와는 각별한 사이였지만 서로의 삶에 치여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조지라는 남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라는 걱정이 앞섰다. 엄마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낯설기도 했고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실까봐 염려스러웠다. 특히 엄마가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소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을 때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라는 조지를 직접 만나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레스토랑에서 조지를 처음 만났을 때 사라는 매의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의 인상,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엄마에게 진실된 사람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조지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라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했고 엘리너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따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엘리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님께서는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지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식사를 하며 사라는 조지가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조지는 자신의 과거, 아내와의 사별,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사라는 그의 진솔한 모습에 신뢰를 느꼈다. 특히 조지가 엄마와 함께 보스턴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역사와 문학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는 등 엄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라는 조지에 대한 호감을 키워갔다. 엄마가 조지 씨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식사가 끝날 무렵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사라의 허락은 조지와 엘리너에게 큰 기쁨이었고 사라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 후 사라는 조지와 엘리너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명절을 함께 보내는 등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사라는 조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엄마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처럼 자신에게도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사라는 엄마와 단둘이 티타임을 가지며 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조지 아저씨를 만나신 건 정말 행운이에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엄마가 다시 소녀처럼 밝아지셨어. 엘리너는 찻잔을 매만지며 조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게 말이다. 조지는 내 인생의 선물.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 사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앞으로도 조지 아저씨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사라. 엘리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도 네 짝을 찾아서 엄마처럼 행복해지길 바라. 사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노력해볼게요. 아직은 마이클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 그날 이후 사라는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하며 매일을 더욱 열심히 살아갔. 그녀는 엄마와 조지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주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라는 여전히 싱글맘으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지와 엘리너처럼
자신도 언젠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젠틀한 인상을 가진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사라가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주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했네요. 사라가 서류를 받아들며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미소는 젠틀해. 저는 이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 저는 사라라고 합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라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악수에 응했.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우연히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 그들은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 데이비드는 사라에게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고, 사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 데이비드는 조지처럼 사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 사라는 데이비드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는 조지처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 사라를 자주 웃게 만들었. 특히 데이비드가 자신의 아들 마이클에게도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는 그에게 더욱 깊은 호감을 느꼈다. 어느 주말 저녁, 데이비드는 사라와 마이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직접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 마이클은 데이비드를 잘 따랐고 그들은 함께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데이비드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 마이클이 잠자리에 들기 전 사라에게 말했. 그러게 말이다, 마이클. 사라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날 밤 사라는 데이비드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 그들은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 사라,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데이비드가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제 인생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사라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 사라는 조지와 엘리너의 사랑을 보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 그렇게 사라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함께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행복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대를 이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울려 퍼질 것이.